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CES 관련 영상들 본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열리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 볼만한 영상은 많아졌는데 반대로 또 그런 영상들을 다 챙겨본다고 많이 피곤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CES를 하면 항상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제 컴퓨터, 노트북 관련 분야입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고 또 어떤 컨셉을 출시했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한 해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이밍 노트북들을 한번 짚어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ES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브랜드가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MSI 같은 경우에는 G 시리즈, GP 시리즈, GS 시리즈를 기존 제품에서 그래픽카드만 RTX 3000번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했고 스페셜 에디션도 출시를 했지만 크게 완전히 신제품이라고 할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도 에어로 시리즈, 워로스 시리즈를 실제 상판이나 이런 부분은 살짝의 디자인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픽카드만 변경해서 출시를 한 방향으로 간 것 같고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픽카드를 RTX 3000번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QHD 제품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16대 10비율의 리전 7을 출시를 하면서 조금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CPU 같은 경우도 AMD 시리즈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RTX 3000 시리즈를 사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용이 좀 업그레이드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 단연 좀 그 신제품들을 가장 많이 출시한 브랜드는 에이수스였습니다. 터프 시리즈, 터프 대시 시리즈, 그리고 ROG에는 뭐 스카, 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사양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I입니다. MSI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신모델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기존의 G, GP, GS 라인업에서 제품들의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면 기존의 제품에서 그래픽카드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CPU는 인텔의 10세대 코멘 레이크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G, GP 시리즈의 경우에는 RTX 3060, 3070, 3080의 모바일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휴대용으로 슬림 바디를 가진 제품은 GS 시리즈죠. G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070, 3080의 맥스큐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전 시리즈에서 주로 FHD와 4K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FHD는 144에서 300Hz까지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4K는 60Hz의 어도비 RGB 100%의 세격을 가진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의 경우도 MSI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바디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꾼 스타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에어로 제품 리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가바이트의 경우에는 CPU에 클럭 제한을 하고 그래픽카드를 맥스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열 제어를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주력 제품들이 대부분 슬림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CPU는 10세대 코멘 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래픽카드는 RTX 3000 시리즈로 적용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슬림 모델이기 때문에 3070 이상급들은 그래픽카드를 맥스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는 FHD와 4K 제품이 주력으로 사용되고 4K 제품의 경우에는 OLED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제품인데요. 레이저의 경우 실제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픽카드와 모니터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CPU는 코멘 레이크 i7 10750H와 10875H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은 RTX 전 라인업이 맥스큐를 사용을 하지 않고 RTX 3000 시리즈 모바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열 제어가 잘 되는 바디를 가지고 있어서 슬림형이지만 맥스큐를 사용하지 않고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FHD와 QHD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는 QHD로 모니터의 해상도의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는 유행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3가지 브랜드는 나름 공통점이 있죠. 인텔 10세대 코멘 레이크 CPU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래픽카드만 RTX로 변경됐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본 MSI 기가바이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AMD CPU가 장착된 제품들을 거의 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 시리즈, 브라보 시리즈가 있기는 있었지만 거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없다시피 할 정도 수준으로 크게 판매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AMD CPU를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았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인텔 CPU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텔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시된 게 35W TDP를 가진 i5 11300H 그리고 i7 같은 경우도 11370H, 11375H가
이제 4개 코어 8개 스레드를 가진 TDP 35W로 그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CPU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퍼포먼스 제품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10세대 코멘 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세대 CPU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출시가 된 겁니다. 아마 요 세 가지 브랜드들은 이제 아마 2분기 6월 달쯤에 출시가 될 그때 이제 45W TDP를 가진 인텔의 새로운 CPU가 출시가 되면 그때 다시 신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노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노버의 경우는 사실 AMD CPU를 사용한 제품이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전 7을 발표하면서 AMD의 젠3가 작용된 세잔느 CPU를 주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00 시리즈가 들어가고 모니터도 16대 10 비율의 QHD 해상도를 사용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리전 7 이외에 리전 5 프로 제품도 AMD CPU의 RTX 3000 시리즈 조합으로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키보드와 모니터 등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가장 많은 제품을 출시한 ASUS입니다. 게이밍 쪽에서는 ROG와 터프 시리즈로 두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양하게 출시가 됐죠. 기존 터프 모델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CPU는 AMD 5000 시리즈가 장착이 되고 그래픽카드는 RTX 3000 시리즈가 장착이 되면서 출시가 되었고 15.6인치, 17.3인치 두 가지 제품으로 기존의 제품에 그대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터프 시리즈는 로고가 바뀌면서 기존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외관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고요. 내부는 RTX 3000 시리즈가 적용이 되면서 발열 제어를 위해서 쿨링 구조가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ROG 모델은 라인업은 거의 그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스타일만 짚고 넘어가고 추후에 제품이 출시가 되면 하나하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OG 스트릭스 시리즈와 스카 시리즈는 AMD 세잔느 CPU가 적용이 되고 그래픽카드도 RTX 3000 시리즈가 적용이 됩니다. 모니터의 경우는 FHD의 경우는 최대 360Hz 패널에 sRGB 100% 패널이 적용이 되고 QHD 제품은 165Hz에 DCI P3 100%를 지원하는 제품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대체적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작아진 느낌을 가진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피러스 제품은 AMD CPU 중에서도 TDP가 35W로 낮은 HS 버전으로 출시가 되죠. 그래픽카드도 RTX 3000 시리즈가 적용이 됩니다. 모니터도 QHD에 165Hz DCI P3 100% 패널이 적용이 되면서 전반적인 퀄리티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제피러스 G15는 기존의 G14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14 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을 봤을 때 휴대용 제품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신 레노버와 ASU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PU, 그래픽카드, 모니터 패널, 외관 디자인 이렇게 전반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신제품 출시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레노버를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로 봤을 때는 이제 15.6인치가 아닌 16인치의 16대 10 비율의 패널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해상도도 좀 QHD도 높아졌고 이래서 조금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건 여담이지만 LG의 16g과 같은 비율의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LG 16g을 기준으로 한번 가늠을 해보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US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제품을 출시를 했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터프 시리즈와 ROG 시리즈 이렇게 라인업이 갈라져 있는데 둘 다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터프 같은 경우는 터프 대시라는 모델에 이제 인텔 CPU가 적용이 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터프 대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ROG M15 제피러스 제품의 바디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CPU도 인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됐죠. 조금은 이제 신제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텔 CPU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RTX 3000번대가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OG 시리즈에는 기존의 인텔 제품을 사용을 계속 하던 것을 AMD 시리즈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AMD 제품으로 바뀌면서 AMD CPU 뭐 5000번대 세잔느가 들어가고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고 뭐 이제 모니터 패널 같은 경우도 QHD로 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확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뭐 많은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CES 이후 출시되는 제품들을 쓱 한번 훑어봤는데 가장 큰 기준은 사실은 AMD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D CPU를 사용하는 브랜드와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AMD CPU를 공급받을 수 있는 브랜드와 AMD CPU를 공급받을 수 없는 브랜드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AMD CPU를 공급받지 못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0세대 코멘 레이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신제품 을 출시를 했고, AMD CPU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CPU부터 그래픽카드 그리고 패널 전반적인 제품의 외관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인텔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AMD CPU로 조금씩 이렇게 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AMD CPU를 지금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제품 출시의 기조도 변하는 것을 보면 AMD가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텔도 조금 더 많이 성찰의 시간을 가져서 빨리 신제품을 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